옛날 옛적의 말이야 지금처럼 세상이 넉넉하지도 사람 마음이 여유롭지도 않던 시절이 있었지요. 먹고 살기 바빠 이웃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남의 사정은 들여다볼 틈조차 없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 장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의 밑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기도 했지요. 고기 냄새, 생선, 비린내, 땀에 절은 옷 냄새가 뒤섞여 늘 소란스럽고 어수선했습니다.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고함을 질렀고 값을 깎으려는 사람은 얼굴을 붉혔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주먹이 오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 미친년이 또 사고를 쳤다. 정신 나간 게 사람까지 해치려고 드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고 그 중심에는 초라한 차림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 옷은 해진 누더기라 본래 색깔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무슨 말을 중얼거리며 앞뒤 없이 몸을 흔들고 있었지요. 그러자 장정 둘이 그 여자의 팔을 붙잡고는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퍽, 퍽. 몽둥이가 살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린 채 작게 흐느낄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친년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그 누구도 그 여자를 말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절엔 마리아 정신 나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을 갓 넘겼을까 얼굴에는 고생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부드러웠지요.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아가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의 여인은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밭일을 조금 하고 남의 집 바느질을 도와 겨우 끼니를 잇는 삶이었지요. 그런데 마리아 그 과부의 눈에 막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 사이로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눈동자. 정신 나간 사람의 눈이라기엔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과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저 여인 정말 미친 게 맞을까? 과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화라도 당하면 어쩌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과부는 장정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 때리시지요. 사람들이 놀라 과부를 쳐다봤습니다.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설마 저 미친년을 불쌍하다고? 과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여인을 데려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친 여자를 데려가?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과부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은전을 꺼냈습니다. 은전 3냥. 그건 과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냥이면 쌀이 얼마인데? 저 여인 값으로는 너무 많은데? 장정들은 돈을 보고 눈빛이 바뀌었지요. 좋아. 돈 주면 데려가. 그렇게 마리아 과부는 장터에서 매 맞던 그 여자를 은전 3냥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과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지요. 과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장터를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계속 느껴졌지요. 미친년 데리고 간다. 저 과부도 제정신은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처럼 따라붙었지만 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과부의 뒤를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그토록 날뛰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과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은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조그만 마당. 부유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지요. 과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여자는 말없이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곳이 아니라
예전에 와본 적 있는 곳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는 눈빛이었지요. 과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부는 여자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선 좀 쉬게. 여자는 방 안에 들어서자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바닥의 상태, 구들장의 모양, 방 안에 놓인 낡은 반다지까지. 너무도 차분하게 너무도 또렷하게. 과부는 괜히 목이 말라침을 삼켰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면 저렇게 보지는 않을 텐데. 과부는 부엌으로 갓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쌀은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쌀을 골라 정성껏 씻었습니다. 밥 냄새가 집 안에 퍼지자 여자는 코를 찡긋거리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과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방으로 들고 들어가며 과부는 말했습니다. 먼저 밥부터 먹자. 여자는 밥그릇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그릇을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손. 그 손이 말이야 거칠지가 않았습니다. 장터를 떠돌던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도 고왔고 손가락마디 가곱고 단정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허겁지겁 먹지도 않고 흘리지도 않고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씹어 삼켰지요. 과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며 점점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여인 정말 뭐지? 밥을 다 먹고 나자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과부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과부는 깜짝 놀라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을 한 거야?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과부는 여자를 방 한켠에 재우고 자신은 부엌 쪽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여자가 뒤척이는 소리, 가끔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 그리고 가끔은 울음 같기도 한 소리. 과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과부의 집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다음날 아침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며 마당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 과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여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방 한쪽에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씻자. 여자는 순간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겁먹은 눈으로 과부를 바라봤지요. 그 눈빛이 말이야. 짐승처럼 두려움에 찬 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과부는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마당 한켠에 놓고 천천히 기다렸지요. 괜찮아, 아무도 안 때려. 그 말에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등의 피부가 너무도 고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흔적이 아니라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처럼 매끄러웠지요. 과부는 괜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 손으로 어찌 장터를 떠돌았단 말인가. 과부는 조심스럽게 여자의 머리부터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엉켜있던 머리카락에 따뜻한 물이 닿자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먼지와 때 말라붙은 피가 씻겨 내려가자 조금씩 얼굴 윤곽이 드러났지요. 그 얼굴이 말이야. 과부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일 줄 알았던 얼굴은 생각보다 단정했고 코와 이마의 선이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미친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어디 양반집 규수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과부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여인,
울 줄 아는 사람이야. 몸을 씻기며 과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자의 등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신도 아니고 상처도 아닌 마치 오래전에 새겨진 무언가의 흔적. 자세히 보니 글씨처럼 보였습니다. 과부는 차마 묻지 못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발을 씻길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밭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길 굳은 살이 이 여자의 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기울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떠돌이가 아니야. 태어나서 한 번도 거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씻고 난 여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낡은 옷 중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여자에게 입혔습니다. 옷을 입는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도 단정했습니다. 치마를 여미는 손, 고개를 숙이는 자세, 숨을 고르는 방식까지. 그 모습은 어릴 적부터 예를 배우며 자란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미친 게 맞니?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에 과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의 장터에서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너무 많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 여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여인의 입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과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과부는 여자를 방 안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숭늉을 한 그릇 내어주고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지요. 방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숭늉에서 김이 올라오고 밖에서는 닭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과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억지로 꺼내면 더 깊은 상처가 되니까요. 한참이 지나서야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장터에서 보던 그 미친 여자가 제 진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 고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과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남편은 학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곱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여자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큰 기와집,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집안, 비 오는 날에도 발이 젖지 않던 마루. 처음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병을 얻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집안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기운다. 팔자가 센 게 아니냐? 여자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여자는 기절하듯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문서와 재산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여자를 향했습니다. 며느리 짓이 틀림없다. 남편 죽자마자
재산을 노린 거다. 여자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방 안에 갇혔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라. 어디 숨겼느냐? 여자는 울며 빌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둑 누명은 곧 더 큰 죄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을 저주한 여인,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그 말이 여자의 숨통을 점점 조여왔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여자는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몸 하나만 간신히 챙긴 채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여자의 뱃속에는 아이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쩡하면 잡혀갈 것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피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자는 말을 흐리게 했고 웃을 때도 웃지 말아야 할 때 웃었고 울어야 할 때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짐승처럼 살아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를 잃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말을 하며 여자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다가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는 그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는 울음소리만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제 알았습니다. 장터에서 맞던 그 여자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세상에 맞아가며 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여자는 과부의 손을 붙잡은 채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 말을 하다 멈추고 울다 멈추고 또다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모습이었습니다.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놓지 않았지요. 잠시 후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미친 척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여자는 쫓겨난 뒤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친정 쪽으로 갈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친정까지 퍼져 있었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다신 오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여자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만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래서 여자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없는 귀신을 본다 하고 허공에 대고 웃고 혼잣말을 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며 쫓아내긴 해도 잡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은 귀찮으니까요.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여자는 빈 헛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몰려와 아이를 빼앗을까봐.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이의 입을 막으며 울음을 참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는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그날 함께 부서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며칠을 버텼지만 굶주림과 추위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점점 약해지던 날, 여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 여자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미친 척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이 흐릿해졌다고 했지요. 시간 감각도 사라지고 며칠을 굶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여자는 다시 정신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말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장터 근처를 떠돌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맞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살아있어야 언젠가는 하늘이 억울함을 알아줄 테니까요. 여자의 말이 거기까지 이르자 과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이냐? 과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장터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 말을 하며 여자는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사람 눈빛을 봤습니다. 때리려는 눈도 비웃는 눈도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요.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과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지킨다. 비록 세상은 이 여인을 버렸지만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결심은 머지않아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과부의 집은 조용했지만 전과는 다른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미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지도 않았지요. 낮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부엌일을 도우며 말없이 지냈고 밤이 되면 혼자 앉아 한참 동안이나 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과부는 그런 여자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과부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살면서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억울하게 쫓겨난 양반과 며느리를 찾고 있다더라. 과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나온 사람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요. 문을 연 순간 여자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사람의 말은 여자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도둑질을 꾸민 사람은 다름 아닌 집안의 친척이었고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텨낸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여인을 거두었소? 과부는 그저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으로 보여서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자는 과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과부에게 나누어 주었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과부는
그 돈으로 더 이상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인연을 만난 복, 그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여인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꼭 서로를 찾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말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또 다른 인생을 바꾼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장터에서 그 여자를 때리던 사람들처럼 무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남의 사정을 외면하며 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 과부가 은전 세냥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과부처럼 한 걸음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이 옛날 이야기는 그 바람을 조용히 남기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채널은 조용히 듣고 천천히 생각하고 마음에 오래 남는 시니어 옛날 이야기